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시와 노래가 어떻게 만나는지 그 과정을 직접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실 거라고 노마 선생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저희가 1학기 때 있었던 선생님들 연수 중에 일부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그죠?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가 선생이란 직업으로 살고 있는데 혹은 우리는 음악이라는 걸 듣기만 했지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처럼 얘기하면 탁쌤이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탁쌤은 이미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방법 너무 궁금하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많이 할지도 모르는데 혹시 말을 빨리 하면 옆에서 좀 주의를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그러면 탁쌤 학교에 가서 노마 선생님이 그 아이들과 같이 했던 그런 작업들이 그쵸. 네. 그거랑 오늘 하려는 작업은 좀 다르지만 탁쌤 아이들과 만나서 했던 작업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멜로디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는 말할 때 코드 진행이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코드 진행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글을 쓴 걸 가지고 짧은 시간에 짧게나마 거기다가 멜로디를 넣어보거나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랩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어른들과는 달리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른들과는 달리 아이들은 쉽게 오히려 아주 쉽고 적극적으로 그런 작업을 했죠. 특히 5, 6학년 애들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상상하신 것 이상의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탁쌤반에서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5학년입니다. 노마 쌤, 그 수업 진행하는 모습 보셨었나요? 예. 공개 수업 때도 그때 하지 않았었나? 학부님 오셔가지고. 예. 네. 학부모랑 같이 어떠셨어요? 그냥 저 처음부터 끝까지 뭘 배운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 뭐 노마가 지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같이 자연스럽게 거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머니도 한 분 오셨고 아이들도 있고 그냥 뭐가 돼야 하여튼간 몸으로 박자도 쳐보자면 쳐보고 그래서 전문가면은 좀 어설픈 사람이 힘들게 뭔가를 가르치지 진짜 전문가는 가르친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구나. 그냥 노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뭔가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좀 멋있는 캐릭터를 맡은 김에 좀 잘난 척을 하면 사실은 저희는 예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술적인 방법으로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음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술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뿐입니다. 이 말이 좀 오늘은 제가 좀 유식한 척 할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길 바라요. 네. 지금까지 제가 노마 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묵직한데요. 예술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한다. 좀 도와준다. 흔히 말하는 얘기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탁쌤네 학생들하고 작업할 때 처음 시작은 항상 그냥 그거죠. 이번 주 기분 어땠어? 아니면 오늘 너의 기분은 어땠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왜 안 좋아? 그럼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엄마한테 잔소리 아침에 들었고 어쩌고 그러면 그래? 자 그걸로 한번 소리를 내볼까? 기분이 안 좋은 건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짜증나. 이게 음이잖아요. 짜증나 라는 이미 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발전되는 게 결국은 멜로디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과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점점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는 점점 멜로디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럼 교사들이랑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작곡 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우선은 그 역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곡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음악적인 상식이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보통 그럴 때 딱 이분 음악 저거 하셨대, 뭐 음악 이수 하셨대 이렇게 자꾸 음악과 그런 출신이래. 출신의 그런 분들 찍으세요. 그럼 제가 그냥 웃거든요. 왜냐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가끔 이제 쓰는 예를 드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샤워할 때 흥얼거리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통 흥얼거리잖아요.
흥얼거리는 걸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더 이쁜 목소리 예를 들어서 뭐 흥얼거리는데 예를 들어서 별에는 밤이 그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라라라라 그냥 막 흥얼거리지 박자도 틀리고 때로는 가사도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듯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흥얼거릴 수 있는 정도의 멜로디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감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감성이 결국 소리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감성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그 작업부터 그럼 저랑 잠깐만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성진쌤. 지금 기분 어떠세요? 지금 기분요? 네. 되게 신기하고 좋고 즐겁고 피곤하고. 오케이. 신기하고 좋고 즐겁고 피곤하고로 한번 스스로가 흥얼거려 보세요. 그 대신 그 숫자만 막 신기하고 좋고 즐겁고 그러니까 12자? 한번 해보세요. 한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만약 지금 녹음했으면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가사를 넣어서 지금 이미 그 대신 박자가 혹시 내가 뭐 4분의 4박자인데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 살짝 수정은 할 수도 있고 너무 다 정박인데 그럼 엇박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는 점 뭐 4분음표를 넣어야겠구나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멜로디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 작곡 끝. 천재인가 봐. 어허. 네, 천재 나오셨습니다. 박성진 천재 나오셨고요. 물론 이렇게 끝난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실은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시작한다. 것이죠. 예. 대신 조금 이해는 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때 했던 것처럼 높은 음이 갖는 의미 혹은 낮은 음이 갖는 의미들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변할 때 그것은 어떻게 좀 느껴지는지 낮은 음이 높은 음으로 될 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높은 음이 계속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이런 식으로 음들이 움직일 때 높고 낮음 혹은 크고 작음 아니면 단단함, 유연함 이런 것들이 움직였을 때 어떻게 이 감성이 변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만약 오늘 너무 피곤해서 제가 자주 쓰는 얘기도 한데 지금 이제 성진이한테 제가 여기 있는 박선희 선생님한테 피곤해서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진아, 나 이렇게 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싫어. 예, 이렇게 당연히 나오죠. 자, 근데 제가 조금만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볼륨과 음색과 그리고 뭔가 음의 높낮이를 변화시켜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진아, 나 오늘 너무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나 혹시 도와줄 수 있어? 노마 뭐 필요해? 예. 물론 우리가 연기를 하고 있지만 예. 너무 어색하네. 저희 연기자는 아닙니다. 연기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싫어라고 말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 거기에 그 감성을 조금만 음으로 구체적으로 붙여주시면 그 다음 작업은 편곡자인 혹은 저희가 음악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소통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화가 났다는 걸 나는 낮은 음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당연하죠. 화가 났다는 걸 뭔가 좀 단호하게 보여줬을 때 상대도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소통 방식을 그쵸. 알려준다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인 노래라는 것 걸 같거든요. 어떤 노래는 들었을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일종의 소통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했듯이 화가 나는 걸 어떤 사람은 높은 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정답이냐는 없어요. 정답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낮은 음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더 공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걸 공감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 각자의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맞다 틀리다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누구나 다 표현은 가능한데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표현은 가능한데 그 소통을 도와주는 게 노마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소통의 방식을 방식을 조금만 다양하게 제가 풀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죠. 그렇구나. 그리고 작곡 연수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던 그렇죠. 거고. 물론 거기에는 뭐 4분의 4가 뭔지 4분의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이건 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소용없는 수업이었고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했을 뿐인데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 이야기를 직접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잠깐 좀 짧은 시간이지만 보여드리려고 했던 작업은 뭐냐면, 우리가 그 준성 선생님이 만든 두 곡의 곡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곡을 우리가 지금 왜냐면 즉흥적으로 오늘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멜로디나 코드나 이런 걸 만들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준성 선생님한테 두 곡을 좀 부탁을 드려서, 이전 방송에서 들으셨던 깍두기라는 곡과
방학이라는 곡을 좀 기타로 저한테 좀 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아마 그걸 연습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 노래는 멜로디가 있었고 거기 안에는 뭐 가사가 다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의 기타 주법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는 물론 코드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다른 시고 그리고 전혀 이건 짜지 않았고요. 즉흥적인 멜로디를 그 안에서 저도 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시를 가지고 멜로디를 넣어보는 작업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우선 먼저 그 시를 먼저 한번 들려드려야죠. 아, 시. 아마도지만 이번 4회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 때도 들어갈 수 있는 제가 이 시에 살짝 꽂히긴 했는데 우리 상평초등학교 제가 지금 탁쌤네 학교 아이들 거를 이제 곡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번에 학교별로 좀 작곡자들이 나눠서 곡을 맡았는데 제가 이번에 상평초등학교 걸 맡았거든요. 그래서 상평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눈물이라는 송혜주라는 학생이 쓴 그런 시입니다. 먼저 시라고 해야 되나? 예, 그 글을 먼저 탁쌤이 먼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눈물, 송혜주. 수학 시간에 공부가 안 돼서 슬프다. 다른 애들은 다 쭉쭉 푸는데 난 안 돼. 애들은 쉽다며 다 혼자서 푸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눈물이 난다. 예. 우선 이 시를 읽었을 때 이제 시작하는 거는 바로 제가 이랑 선생님한테만 한번 먼저 물어볼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는 걸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시를 한번 읽었더니.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 나는 왜 그런가? 자괴감도 좀 들기도 하고 오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랑 선생님은 지금 감정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셨고 저는 주로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상작용을 해서 장면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느낌인데 이 친구가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 감성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이런 걸 쓰는 느낌이 아니라 창가에 살짝 팔을 개고 앉아서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눈물을 막 정말 슬프게 흘리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속상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어깨가 살짝 처져서 힘이 빠진 느낌? 그렇지만 저한테는 거기에는 푸른 하늘이 보여요, 지금. 그래서 살짝 처져 있지만 그래도 푸른 하늘이나 이런 걸 보면서 왠지 여기에는 시에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참 하늘 이쁘다. 뛰어나가서 놀까? 저한테는 이런 것까지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이걸 가지고 김준호 선생님이 이제 기타 반주에 맞춰서 깍두기라는 원래 그 노래 코드 진행을 가지고 제가 즉흥적으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멜로디를 넣어볼 텐데 저는 그 멜로디를 넣기 위해서 뭘 계속 상상할 거냐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장면들과 그리고 이령 선생님이 지금부터 얘기해줬던 그 감성들을 상상하면서 최대한 그 감성에 벗어나지 않는 음들을 만들어내려고 그게 이제 높낮이든 혹은 소리의 어떤 느낌이든 볼륨이든 최대한 표현하려고 해보겠죠. 한번 그걸 먼저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그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준호 선생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야 되나요? 우후.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우리 김준호 선생님의 기타 그 코드 진행에 맞춰서 정말 즉흥적으로 정말 하나도 짜지 않은 즉흥적으로 한번 저 감성을 생각하면서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시간에 공부가 안 돼서 슬프다. 다른 애들은 다 쭉쭉 푸는데 난 안 돼. 애들은 쉽다며 다 혼자서 푸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눈물이 흐른다. 여기까지입니다. 와. 내가 울컥했어. 우와. 네, 너무 대박이다. 제가 생각한 장면보다는 너무 슬프게 나오고 저는 이 정도까지 슬픈 장면을 상상하진 않았는데 제가 부르다 보니까 살짝 좀 네. 너무 슬프게 지금 하게 그 됐어요. 창가에 기대서
곧 뛰어내릴 것 같은.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 아이가 그대로 떠오르네 저는 한숨을 쉬지만은 또 연필을 절대 놓지를 않아요. 아. 계속 해보려고 그러고 저도 해주를 만난 예. 적이 있어. 사실은 해주 얼굴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해주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아마 그래서 나는 안 돼서 눈물이 난다고 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눈물이 나지만 난 그래도 더 해보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너무 슬프게 이렇게 되긴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선은 뭐 제 평가는 아니고 이거 절대 제 노래 평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진 선생님은 어떻게 제가 말했던 아까 장면과는 좀 다른 장면이 떠오르시면 한번 얘기 좀 나눠주세요. 저는 장면보다 그냥 음이 너무 좋아서 그냥 푹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냥 교실에 애가 혼자 앉아 있는, 다 이제 숙제를 끝내놓고 애들은 나가 있는데 아직 자기는 못 풀어가지고 이렇게 교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낑낑대고 있는 모습, 약간 너 왜 못하지? 뭐 이러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음들이 친숙한 사람이잖아요. 이 코드 진행을 들으면 그 안에 음들이 친숙하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작곡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제 지인들은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저렇게 작곡을 못하는 애가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아마 이럴 수도 있을 정도로. 하지만 음이 친숙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뿐이에요. 내가 어떤 음을 내도 그건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는 걸 이미 제가 확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 없이 낼 뿐이지 그것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구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사실은. 제가 음치라는 말을 설명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치는 음을 못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치는 음을 못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음은 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인 것뿐이에요. 박치는 박자와 친하지 않은 거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훈련을 해보잖아요. 그럼 음치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3주 만에 다 노래를 부르고 음을 잡아요. 친해지면 다 불러요. 약간 영어랑도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너무 친하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걸 굉장히 낯설게 하는 사람은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영어를 웬만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친한 걸로 따지면. 네, 네, 또 한 친한 외국인이 생기면 사실은 틀리고 맞고 그 의사소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하고는 이미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니까 아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끊임없이 이렇게 노래에 대한 두려움을 지워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특별 순서를 제가 하나 갑자기 즉흥적으로, 물론 다 지금 즉흥적이니까 똑같은 코드 진행을 가지고, 물론 이게 아직은 이 깍두기라는 코드 진행이 익숙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코드 진행을 들으면서 우리 박성희 선생님이 똑같은 시를 가지고 한번 즉흥적이고 완전 100% 즉흥적으로 한번 똑같이 노래를, 물론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저보다 못할 거예요. 그 이유는 저보다 아직은 이 코드 진행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고, 아마 이 코드 진행을 제가 이걸 하기 전에 20번만 들려드리면 더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박성희 선생님을 아는데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박선희 선생과 함께 음악을 나누면 되죠. 다는 뭐 중간에 안 되면 그만두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는 데까지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마. 세상에. 수학 시간에 공부가 안 돼서 슬프다. 다른 애들은 다 쭉쭉 푸는데 난 안 돼. 애들은 쉽다며 다 혼자서 푸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눈물이 난다. 이게 되나요? 아니요. 왠지 다른 감성이 전달. 제가 들었을 땐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오히려 그러니까 좀 전에 저는 물론 제가 더 잘했다는 아니고 그 초등학생이 속상해하는 그 마음이었다면 성진이가 지금 불렀던 건 이거 정말 농담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뭔가 학교를 안 다니시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어떤 좀 나이 드신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왠지 뭔가 속상해서 흥얼거리는 듯한 느낌의 저는 이런 느낌 진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좀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너무 친해서 웃기는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끼리는 어떻게 보면 제가 부르는 어떤 멜로디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좋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중에 한 명은 성진 선생님이 부른 이 멜로디를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게 어떻게 나 진짜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정확하게? 정말 즉흥적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정말 맞아요. 아시다시피 전혀 뭐 진짜. 계획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갑자기 시킨 거거든요. 그 노마는 뭔가 슬프지만 그래도 어떤 희망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고 진짜 너무 박성진은 처절한 감정 자체만 함몰돼가지고 내란 인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박성진 선생님은 되게 유쾌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감성을 얘기할 때 되게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저보다 더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은 척 얘기하지만 사실은 너무 단순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으로 이 곡을 들으시면은 훨씬, 그리고 제가 지금 성진 선생님이 한 걸 녹음을 했다면 제가 살짝 음이 안 맞는 것들은 수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랐고, 이게 성진 선생님이 저번에 한 거라고 분명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역할이 저 역할이에요. 이제 전문가들 역할인 거죠. 그걸 일종의 편곡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물론 작곡에 같은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작곡자의 박성진 혹은 노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박선희 선생님의 곡을 제가 바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제가 같이 다시 만나서 이걸 하면서 수정할 수도 있고, 이런 작업은 저랑 같이 이제 하는 작업인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지금 고마운 기회를 준 게, 전 사실 코드 진행 작곡 연수를 들었지만 코드 진행을 주실 때마다 그냥 그 음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강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성진 선생님 말고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김준 선생님이 작곡하신 깍두기란 노래를 이걸로 했잖아요. 그러면 꼭 이 음을 그대로 따라가서 맞아요. 가사를 입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드는 그래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그냥 한번 마음대로 이렇게 음을 그냥 한번 내본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물어볼게요. 해보고 나니까 기분 어때요? 되게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네. 시원해요. 이게 할 땐 떨리는데 진짜 되는구나. 시원해요. 나도 작곡 해볼까? 이런 생각? 정말 해보세요. 정말 이거 농담이 아니라. 너무 두렵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연수받을 때 하면 그 범위 안을 벗어나기가, 이거를 튕겨 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교사라서 더 그런가? 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게 있긴 있다. 왜냐면 교사 선생님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같이 웃기고 참여하고. 네, 우리 선생님들이 할 때는 더 그런 느낌이 나오는 이유가, 워낙에 정답이 있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애들이 뭘 물어보면 정답이 있는 것들 대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라는 정답이 없는 사람 앞에 쓰는 순간 헛갈려 하시는 느낌? 이 사람 앞에서 정답은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저는 정답을 얘기하지 말라고 정답 없다고 얘기하니까 항상 헛갈려요. 왜냐하면 저분이 원하는 정답은 튕겨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튕겨 나가야 돼요. 이게 나갈 수는 없고 정답은 말하고 싶고, 이게 충돌되는 거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튕겨 나가셨죠. 힘들어하셨죠. 그 힘듦이, 뭔가가 막 규정 지어지고 뭔가를 외워야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힘듦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좀 버려내고 다른 세계로 가고, 이런 것들. 내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 왜 그런 낯섦에 대한 어려움으로 좀 늘 그런 괴로워하셨던 것 것들을 같아요. 좀 던져주는 것 같아요. 노만 선생님께서. 그럼 요거 말고 조금 분위기 다른. 아니요, 제가 원래는 네. 분위기 다른 곡을 하려고 하다가, 네. 순간적으로 지금 딱 든 생각이, 똑같이 이 곡으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준비한 그 가사는 사실은 다른 건데,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코드 진행도 준성 선생님이 했던 방학이라는 노래를 해볼까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차이를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시는 똑같이, 네. 다른 걸로 적응을 하면서, 상현이 배블룩이라는 그런 시를 가지고 하면서, 똑같은 코드 진행을 제가 리듬만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딴다란다라 이러는 4분의 3으로 진행되는 곡인데, 이걸 그냥 따단다단 딴다 딴다따단다라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시를 먼저 대신 시를 먼저 읽어주세요. 이 시도 해주신가요? 이거는 상현이. 이 씨는 상년이 친구 원종이라고 김원종. 예. 반에 상년이가 좀 배우게 불룩한 아이가 있거든요. 읽어주세요, 탁쌤. 제가요? 예. 제목이 상년이 배인가? 상년이 배 김원종. 상년이 배 불룩. 상년이 뱃살 포동포동. 내가 손가락으로 눌렀다. 꾹. 뱃살에 튕겨져 나갔다. 으악. 나는 바닥에 쓰러져 부침개가 되었다. 등에 먼지 묻었다. 오케이.
현재는 좀 전에는 깍두기는 4분의 3이었다면 이거는 4분의 4로 바꿔서 그냥 좀 신나게 따다다다다 기존의 곡을 조금 변화를 준 거네요. 박자만 변화를 준 거예요. 4분의 박자만. 3에서 4분의 3만. 그리고 이제 좀 신나게 이런 식으로 주법을 바꾸는 것 뿐이고 물론 저도 즉흥적에서 그냥 뭐 틀리고 맞고 없다고 제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년이 뱃불루 상년이 뱃살 포동포동 내가 손가락으로 눌렀다 꾹 뱃살에 튕겨져 나갔다 뱃살에 튕겨져 나갔다 으악 나는 바닥에 쓰러져 부침개가 되었다 등에 먼지 묻었다. 네, 여기서 끝날게요. 와. 바로 되지. 아니 전혀 같은 노래라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깍두기란 거를 그냥 박자만 변주해가지고 그쵸. 했잖아요. 똑같은 코드 진행에 지금 4분의 3에서 전혀 4분의 다른 4로 느낌인데? 바꾸고 템포를 좀 빠르게 연주했을 뿐인 거죠. 세상에. 저는 이제 우선은 상현이가 누군지 알고요. 되게 귀엽게 생긴, 말 안 듣는 것 같으면서 그래도 은근히 관심 받기 좋아하는 그런 친구고, 원종이는 이제 상현이랑 가끔 다투기는 하지만 여전히 친한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걔네들의 감정을 누구보다 알아요. 그러니까 없으면 너무 보고 싶은데 같이 있으면 자꾸 뭔가 싸우게 돼, 다투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난스러운 마음을 이미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난스러운 마음이 음을 좀 더 끊어서 부르게 됐고, 이걸 제가 만약 상현이 배풀 이렇게 부르면 분명히 또 이게 아까 같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감성이 나오는데 일부러 정박으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면. 상현이 배불룩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높은 음과 낮은 이렇게 점프하는 음들이잖아요. 음이 비슷한 음들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음 차이가 나는 음들을 좀 넣으면서 뭔가 끊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령 선생님 준비하고 있죠? 아니 탁쌤이 지금 리듬 탁쌤, 느끼고 오케이. 계신 거 보셨어요? 탁쌤 춤추고 있는 거 있으니까. 손안의 리듬으로 계속 그쵸. 저희 모토가 뭐였어요? 탁쌤이 하면 야, 누구나 할 수 있다 할 수 였잖아요. 있다. 쇼미더탁. 유후. 그럼 우리 한번 정말 즉흥적으로 아마 우리 중에서 제일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래도 틀리고 맞고는 없으니까 우리 탁쌤이 한번 이 노래를 가지고 정말 박자 아무것도 맞히지 마세요 탁쌤. 진짜 이거 네, 정말 저희 정말 계획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방송에 안 나갈 각오로 우리 그냥 하는 네, 거예요. 하는 참, 거죠. 진짜 팟캐스트에 안 즉흥적인 나갈 각오로. 방송. 아니, 제대로 한번 해보는 제가 거예요. 탁쌤을 왜 추천해드렸냐면 아까 노래 부르시고 나서 계속 옆에서 손이 왔다리 갔다리 말해서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 일어서셨습니다. 이미 몸에 그래서. 음이 흐르고 계세요. 예, 이런 기회 탁쌤의 노래도 한번 들어보면서 네, 한번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박자 옆에서 해드릴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상년이 배불루 상년이 뱃살 포동포동 내가 손가락으로 눌렀다 꾹꾹 뱃살에 튕겨져 나갔다 으아 나는 바닥에 쓰러져 부침개가 되었다 등에 먼지 묻었다. 이 노래가 훨씬 좋은데요? 나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 오. 물론 중간중간에 이게 코드랑 안 맞는 음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네, 이제 네. 이게 그냥 즉흥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녹음을 했다면 그건 이제 음을 코드에 맞게끔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잘했어요. 진짜. 박동철 선생님은 저희와 가실 수 있습니다. 합격. 합격. 잘하시네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서핑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파도를 타는 서핑을 한다 그러면 파도를 타야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고 우리가 자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작곡이 안 되는 이유는 낯설기 때문인 거지 내가 맞아요, 재능이 맞아요.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낯설지 않게끔 자주 접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그 대신 전문가 한 명이 저처럼 이렇게 전문가 한 명이 함께 하셔도 좋고요. 저는 전문가 없이도 해봐도 충분히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떠오르기는 한다. 뭔가 정말이에요. 될 것 같은 뭐가 있겠든. 그러니까 작곡이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떠오르는 몇 개를 가지고 작곡해보고 흥얼거리고 아니요, 저 그러다가 시키지 마세요. 네.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는 정말로
정말 나중에는 훨씬 더 다른 것들이 이게 충분히 나오죠. 아이를 위한 시를 쓰시는 분이잖아요. 아이를 대상으로. 쓰다기보다 그 아이 그 하람이를 위한 그 시 가지고 노래를 해서 하람이를 위한 노래를 만들 수도 있을 것 사람을 위한 같아요. 자장가인 거죠 그게. 최고죠 최고. 너무 좋을 아빠가 것 만든 같아요. 다음에 자장가. 한번 만들어 아빠가 쓴. 네. 그래야겠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저희들끼리 신나면 안 되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 이게 가능하다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다 뭐 저는 특히 기독교고 부흥회 같아요. 믿습니까? 예, 정말 1%도 제가 물론 친하기 때문에 짜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이거보다 더 이쁜 곡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던 이유도 정말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사실은 여기도 여전히 의심하잖아요. 내가 진짜 탁쌤도 자꾸만 나 못한다 그러고 자꾸만 못할 것 같아 자꾸 이러는데 정말 좀 믿거든요. 탁쌤이 언젠가 정말 멋있는 곡을 언젠가 만들어낼 거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일부러 믿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안 짠 거예요. 진짜 저희가 거의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그럼요. 것 같아요. 평균적 네. 사람들이죠. 탁쌤은 좀 평균에서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음악적으로는 좀 떨어지기는 해요. 네. 성진이는 솔직히 평균보다는 좀 높고, 오, 이동이는 예, 평균에 많이 딱, 높고? 예, 노래 말고 제가 노래는 평균에 훨씬 더 가깝죠. 평균보다는 잘하고 작곡이나 이런 것들, 음악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평균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 평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좀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잘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자유로운 사람이 더 잘한다는 아니지만 자유로운 마음이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거침없이 나오는 부분이 그리고 있는 제가 거죠? 이것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꼭 밝아야 된다. 꼭 희망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울한 곡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울한 곡들도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울한 곡을 만들었다고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우울한 곡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저는 밝아지겠죠. 자꾸 풀어내는 거잖아요,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그렇게 무언가를 우리가 뭔가 어두운 영화를 보면 어두운 성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그 다른 것들을 시도해봄으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깨우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예, 그 작업들을 저는 꼭 하기를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를 반주하시느라 자신 노래를 여러 가지 변주 기법으로 보여주신 김준성 선생님께도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노마 선생님 때문에 점점 자신이 좀 생긴 것 네. 같아요. 저는 10월이 기대됩니다. 저도 하면서 정말 농담회를 하면서 사실 물론 이번에 기대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진짜 기대된다는 살짝 지금 눈시로 좀 제가 뜨거워졌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나와 있는 곡들을 가지고 또 약간의 뭐 코드 변주나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변주를 통해서도 이런 곡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혹시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좋냐라고 네네네. 얘기하면 지금 한 거랑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기존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사랑 남들도 모르게 이런 그런 게 있다면 그냥 가사를 빼시는 거예요. 멜로디도 빼시고 그리고 흥얼거리 그 기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혹은 그걸 칠 수 있는 분들이 치면서 그 안에서 흥얼거리면서 내가 수학 시간에 예. 공부가 예,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그냥 노는 거죠. 슬프다. 예. 너무 애절하다. 아니 이런 작업들이 진짜 좋은 작업이에요. 혼자 노는 거지 뭐 이렇게. 예, 그쵸. 이렇게 놀므로 해서 점점 친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점점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에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내가 만들었어 이런 것들이 나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구나. 곡 못 써요. 모방이 좋네요. 창조의 어머니란 말이 별 다른 말이 아니었구나. 저는 늘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음악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네요. 어떻게 보면 시가 노래가 된다라기보단 그냥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다 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럼요. 드네요. 탁쌤은 어떠세요? 지금 좀 전에 해보셨는데 표정이 지금 얼떨결에 하고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정신으로 기분이 어때요? 탁쌤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뭐 그냥 얼떨결해요. 아직도? 얼떨떨해요. 그러면 애들도 이렇게 하고 나면 아마 얼떨떨하겠네요, 그죠? 그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애들은 생각보다 얼떨떨하다기보다 더 과감하지 않을까요? 그냥 원래 그랬던 거? 그럴 수도 사실은 있을 것 만약 같아요. 탁쌤이 조금 전에 했던 걸 우리가 녹음을 한 걸 들려주면 지금 아마 그러면 좀 얼떨떨한 기분이 조금 더 바뀔 거예요. 애들도 이렇게 흥얼거린 걸 얘기 안 한 다음에 딱 녹음한 다음에 딱 들려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팟캐스트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오늘 같은 경우엔. 학교정이 땡땡 노마. 땡땡 이노마. 근데 저는 땡땡땡에 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땡땡땡. 저는 이렇게 게스트로 참여하는 것만으로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만족하시는 거예요?
자주 모셔야겠어요. 네, 재밌네요. 어차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녹음하려면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과감하게 막 시 보내주시면 노래 만들어드릴게요. 막 이럴까요? 그런 것도 작업도 해보면 좋겠다. 예, 뭐 시 보내주시면 진짜 그 시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제가 오늘은 제 피아노 실력을 좀 숨기고 있었지만 네. 피아노와 함께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멋지다. 아마 피아노도 잘 치고 못 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고 아니, 이런 얼마나 제가 느낌 있게 이런 셈 제가 피아노를 칠 지금 수 피아노를 못 친다는 있는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또 밖에 귀뚜라미 소리도 엄청 크게 들려오고 바람도 선선하고 저희 이야기 나눈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직접 이렇게 같이 해보기도 하면서 노마 선생님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 뭐 이령 선생님 어떠셨어요? 우선은 제가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유령쌤 아마 진짜 제일 잘하실 거예요. 아니.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셨으면 진짜 잘하셨을 거예요. 엄청 두근두근했는데 탁쌤이 춤을 추시는 바람에 면책이 돼서 너무 좋고요. 그냥 좋네요. 가을밤에 이렇게 노래도 만들어보고, 애들 시도 보고, 또 간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타라도 좀 배워볼까? 탁쌤 기타 배우면 좋죠, 진짜. 이런 식으로 교실에서 같이 이렇게 노래나 애들 시를 가지고 이렇게 놀아도 기존 알고 있는 곡이 있으면 같이 가사 바꿔보는 작업도 해보고 뭐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창조적인 이야기들이 그리고 활동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노무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제가 뭐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자주 한 얘기긴 하지만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양양에 온 이유도 사실은 제가 박선희 선생님이나 탁쌤이나 전일원 선생님이랑 이미 오기 전부터 얘기하면서 아이들이라는 게 저희의 화두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재밌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화두가 저희한테 있었는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음악이라는 이 도구가 아이들과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좀 많이 두려워하셨거든요. 저희가 연수 진행할 때도 정말 이게 뭔 말이야 나 못해 막 저도 진짜 나 못해라고 할 때 선생님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왜 못한다고 자꾸 그러냐고 막 혼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진짜로 글도 쓰시면서 그 안에서 멜로디도 만들고 이러는 걸 보면서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정말로 누구나 음악이라는 거를 일상 가운데서 누구나 즐기고 때로는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혹은 작곡이라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내고 아이들과 그것으로 소통하고 하는 작업들 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숨을 누구나 쉴 수 있는 것 같은 거 숨이 누구한테 허락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쉴 수 있는 거고요. 숨을 들어 마시거나 내뱉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듯이 이 노래라는 것도 들어 마시고 내뱉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숨만 쉴 수 있으면 노래를 만들 수 있다. 예. 시가 노래가 되는 과정이 정말 신기하고 앞으로 더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혹시나 저희가 모르는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래로 시로 작업하고 만나고 계시는 선생님들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메일도 보내주시고요. 메일도 보내주시고 혹시 작업한 내용이 있으면 네, 저희가 노래로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도 하고 혹시 근데 이런 시가 있는데 아예 마음이 담긴 시가 있는데 이런 시도 어떤 식으로 노래가 가능할까요 하는 것도 있으면 노만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 감정선이 와닿으면 작곡을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아이가 또 주인공으로 그 교실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도 있고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 한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주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장소도 달라지고 이렇게 처음에 하는 환경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되게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이 기분을 그대로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악망하옵나이다. 자, 그러면 인사 나누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